그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 사유, 피보험자의 고의. 운전자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피보험자의 고의예요. 핵심만 찍어 드릴게요. 그 다음에 그 계약자의 고의. 정말해서 피보험자의 아버지, 피보험자도 고의가 있으면 안 주는 거고, 아버지의 고의가 있어도 안 주는 거예요. 그게 계약자예요. 전쟁, 뭐 폭동, 내란 이럴 때는 역시 안 준다. 그 다음에 사고 내고, 피보험자가 사고 내고 도주했을 때 뺑소니를 이야기한 안 준다. 그 다음에 아까 이야기한 그 경기용이나 연습용, 시험용으로 운전하던 중 사고는 안 준다. 예를 들어서 자동차 운전 면허증, 뭐 연습용, 뭐 이런 건 안 준다라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피보험자가 음주, 무면허일 경우에는 안 준다. 요거 명확하게 알아야 돼. 그리고 특히 가해자의 변호사, 피해자의 변호사는 보험 정권을 무조건 받아보고, 이게 보험금이 법리상 또는 보험 약관상 정확하게 나오는 것인지 안 나오는 것인지 명확하게 파악해야 된다는 거죠. 돈도 안 나오는데, 하자가 있는데, 보험금이 밀렸는데 개인이 합의 봐가지고 문제 일으키면 쌍방 전쟁터 돼버려요. 그래서 쌍방이 그런 부분들은 먼저 실무적으로 꼼꼼히 체크한 후에 행사합의를 해야 된다. 이게 운전자 보험에 해당된다. 그래서 운전자 보험은 되게 좀 까다로운 편에 해당이 돼요. 그러니까 이런 이야기 해요. 어떻든 간에 운전자 보험은 다리 하나 잘못 디디면 지뢰밭이다. 그래서 피해자가 나 할 수 있을 것 같아, 저쪽이 얼마 준다고 하는데 라고 하면서 함부로 합의 보지 마라. 돌다리도 두들겨 가는 거니까 변호사비 일부 주더라도 정확하게 피해자든 가해자든 변호사를 선임해서 변호사의 도움을 받고 법리적으로 하자가 없게 완벽하게 처리를 해야 된다. 나중에 다 돌려줘야 될 수도 있고, 5천 받았는데 5천만 원 돌려줘야 돼. 그때 5천만 원 다 썼어? 없어요. 그럼 빚이 되는 거예요. 그런 불행한 사태를 막기 위해서는 변호사비를 일부 주더라도 변호사를 선임해서 합의를 보는 것이 현명한 방법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이제 마지막으로 이제 들어가 볼게요. 운전자 가입 안 했어요. 제일 어려워요. 형사합의 보기가. 많이 어려워요. 운전자 가입 안 했을 때 피해자는 운전자 보험을 하도 많이 들어가지고 기대값이 엄청 올라 있어요. 이전에는 8주 진단이면 한 주당 50만 원 해가지고 400만 원이면 합의가 됐어요. 형사합의 400만 원이면 합의했어요. 그래서 500만 원까지 절충해서 500만 원 합의 봤어요. 뭐 12주 진단 어려운데 뭐 이렇게 절충했어. 쌍방 딱 어깨 맞췄어. 1000만 원 합의 봤어요. 12주 진단 압박골절 합의 봤어요. 근데 합의 안 이루어져요. 그렇게 해서. 자, 최근 사례 말씀드릴게요. 아까 뭐 다리 절단 사고 있잖아요. 가해자는 진짜 돈이 없어. 제일 중요한 게, 어려운 게 그거예요. 가해자가 만들고 싶어도 진짜 돈이 없어. 내가 봐도. 근데 저쪽에서는 1억을 요구해요. 그럼 이 접점을 줄여나가는 엄청난 노력이 필요한 거예요. 이 안타까운 사정 저쪽에 이야기하고, 다리 절단 사고에서 피해자 1억 요구하는데 가해자 쪽에 2천만 원밖에 없다라는 거 절충해서 5천만 원에 행사 합의 보게끔 한 이런 사례도 있고요. 12주 진단에 2천만 원에 행사 합의 이렇게 운전자 보험 없이 합의 보게 한 사례도 있고, 최근에 행사 사건, 행사 합의를 초기 때부터 이제 피해자 쪽 변호를 맡은 법무법인이었고, 가해자 쪽이 있는데 가해자는 변호사도 선임을 안 했어요. 운전자도 없어요. 근데 경찰한테 갔는데 경찰이 이런 사건은 실행 안 받아요. 그러니까 뭐 굳이 뭐 형사합의 볼 필요 있겠어요? 라고 홀려가는 이야기로 하고 화장실을 가본 거예요. 그리고 끝난 거야. 그래서 우리 쪽에서 지금 이런 사고에서 우리가 그 가해자를 협박할 수는 없어요. 사례는 이야기해 줄 수 있어요. 이 우리 쪽 피해자 쪽이 어떤 사고였냐면 얼굴이 이렇게 쭉 찢어지는 사고였어요. 우리는 탄원서 내야죠. 가장 상태 안 좋을 때 사진, 탄원서, 강력처벌 요청서. 법정에 검사한테 보내고 판사한테 보내고, 우리 이런 탄원서 보낼 테니까 알고는 계세요 하고 문자 보내줬어요. 생무시. 합의 보셔야 됩니다. 실형이 나올 수도 가능성도 있습니다. 우리 강력하게 나온다 이 소리는 안 해요. 할 수도 없어요. 그냥 가능성도 있습니다. 판례상 이런 부분이 있었습니다. 알려줬어. 그러다가 검찰 기소될 때까지 생무시. 그리고 그 재판이 열리잖아요. 1차, 2차, 3차 열려가지고 3차에서 검구형 1년 나아졌어. 우리 탄원서 열심히 보냈거든. 그것도 전략이에요. 우리는 실무에서의 그 강력한 테크닉이 있어요. 우리가 할 수 있는 테크닉. 피해자는 처벌의 당사자가 아니에요. 행사건에서 처벌의 당사자는 국가예요. 주체는 국가예요.
다만 우리는 강력한 조력을 할 수 있어요. 우리의 경험칙으로. 그 강력한 조력을 한 거죠. 판사가 저놈 나쁜 놈이네. 내 저거는 가만히 안 두겠어. 라는 마음이 생기게끔 우리는 절박한 마음으로 상을 만드는 거죠. 그래서 실형 1년. 잘 안 나와요. 실형 안 나와요. 오지간에. 진단 12주밖에 안 됐는데. 그런데 실형 1년 때렸어. 그때 사자 나와요. 항소한다고. 그럼 이쪽에서는 2천만 원 합의 봐주겠다고 했어요. 어차피 뭐 12주 진단이었으니까. 이제 내용이 달라지는 거지. 오늘 딱 이야기해. 4천만 원. 어차피 보험이 없으니까. 그래서 어떻게 했냐. 4천만 원 하고 왔어요. 이런 케이스도 있어요. 그러니까 뭐 합의 안 봤다고 해서 그냥 포기하는 게 아니라 자 이런 거예요. 가해자가 피해자가 다이렉트 붙으면 어떻게 되느냐. 결렬되면 끝이에요. 서로 전화 안 받고 전화번호 없어져 버려요. 그러면 아웃이에요. 행사합의라는 게. 그래서 동네 행위 필요한 거예요. 결렬돼도 환하게 웃으면서 또 붙여 합의를. 그리고 또 결렬돼. 그럼 또 붙여. 이게 동네 행위 하는 거예요. 맞죠? 그걸 이제는 현실적으로 이제 전문 변호사가 하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든 풀어나가는 거예요. 그렇게 깨지면 이쪽이 무너지고 이쪽이 무너지면 그 부대도 같이 물려서 가는 거예요. 그렇게 끈질긴 노력이 있어야만이 형사 합의는 이루어진다. 이해되시죠? 그렇게 해서 사례 많아요. 사망사건도 마찬가지예요. 남양주 쪽에 지게차로 가다가 할머니가 횡단보도로 나오는데 횡단보도를 쳐버린 거예요. 지게차가. 저는 이해할 수 있어요. 지게차 가해자를 저희 법률사무소에서 수임했거든요. 지게차가 찌익 올리니까 앞이 안 보여요. 시끄러워. 그거 들썩 하니까. 할머니가 띵띵띵 하고 횡단보도에 소리 있는데 건너오는데 할머니를 못 보고 그냥 충돌했어. 돌아가셨어요. 근데 제가 말씀드리면 저는 참 공감을 잘해요. 가해자 측도 공감하지만 피해자 측도 공감을 해요. 그 아버님이 그 합의 조정을 하는 부분에서 수차례 이제 합의 조정을 위해서 그 아버님을 만났단 말이죠. 피해자의 아버님이죠. 우리는 가해자를 변호했음에도 불구하고 만날 수밖에 없죠. 인생 노년에 나이가 70인데 아침에 일어나면 등 긁어주고 밥 해주고 소담소담 이야기하고 마실 나가고 아침에 일어나면 환하게 웃고 저녁에 잘 때 등 두들겨주고 자고 하던 사람이 없어져 버린 거예요. 병원 가는데 아무 누구도 날 동반해주는 사람이 없어요. 자식인데 자식은 멀리 있어요. 인생의 절반 3분의 2가 다 무너져 버린 거예요. 인생이 다 무너져 버린 거예요. 그 슬픔에 난 뭐라고 말할 수 없어요. 그 사람 공감했어요. 그리고 그분이 2억을 달래. 저는 그분의 요구사항을 꺾지 않았어요. 가해자분 설득했어. 운전자 보험이 없어요. 근데 지게차를 오래 열심히 했고 그 동네에서 그래도 집도 사놓고 뭐 마당도 있고 뭐 논도 있고 그래요. 지게차 운전하면서. 지게차도 자기 차예요. 설득했어요. 이쪽에서 2억 달라고 한다. 지금 이런 절박한 상황이다. 당신도 올려라. 5천만 원 합의 오겠대. 이상 안 된대. 설득 7천까지 8천까지 올라갔어요. 만들어봐라. 결국은 안 됐어요. 1차 재판 변론에서 판사가 하는 거예요. 합의 못 보면 구속이다. 대놓고 딱 이야기했어. 그러니까 저희들이 이야기를 했어요. 절충했어요. 어디까지 가능하냐? 1억 3천 이야기를 해요. 은행 뭐 농협에 빚을 좀 내고 뭐 지인 누구한테 돈을 빌리고 좋다. 그럼 당신이 할 수 있는 것을 진실되게 그 아버님한테 가서 이야기하겠다. 이미 그 아버님하고는 돈을 까짜 소리를 안 했으니까 우리에 대한 신뢰도 엄청 있었던 거예요. 아, 이 친구들이 진실로 내 편에서도 이야기를 해주는 사람이었구나. 피해자도 이제 같이 공감하니까 인정하더라는 거죠. 그래서 1억 3천에 운전자보험 없는데도 합의를 봤다라는 거죠. 이런 경험칙도 있어요. 그러니까 수없이 많은 실무 경험에는 그냥 글자로 말할 수 없는 많은 것들이 숨어 있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리고 형사합의에는 발로 뛰는 적극성이 있어야 돼요. 바로 자 이런 거예요. 가해자는 형사합의 보면 되지 이렇게 이야기하지만 피해자는 가해자의 일거주일투족이 다 불만이에요. 전화 한 통 안녕하세요 받으면 죄송함이 없네 이놈의 새끼가 뭐 예를 들어서 가실 비율에 뭐 이렇게 나온 거 아시죠? 그런데 전 가실 비율을 모르겠는데요. 이야기하는 순간 저놈의 새끼가 가실 비율을 인정 안 해? 나쁜 놈. 피해자는 가해자가 무슨 말을 하든 다 나쁜 놈이야. 이해가시죠? 그게 가해자 피해자의 관계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접점에서 줄타기를 해서 합의를 읽어내는 것은 전문 능력이 필요한 거예요. 그리고 능동적인 것 이런 거예요. 피해자한테 사건 수임을 했어요. 우리 법무법인에서. 그러면 즉시 가해자하고 통화해야 돼요. 최근 거예요. 이번에 형사합의를 저희 법무법인 A번에서 봤는데 진행하고 있는 것도 있고 그 우리 한문철 변호사님 사무소에 의뢰인하고 저희 법무법인 A부하고 형사합의 이렇게 해서 성사시켰어요. 최근이에요. 2주 전에 했어요. 그 다음에 지금 이제 바로 이제 합의서만 쓰면 되는 게 있어요. 우리가
가해자를 수임했어요. 그분이 사지마비가 돼 있는 상태예요. 가해자 척이에요. 보상과 배상이라고 있어요. 유튜브에 유명한데요. 우리보다 조금 유명한데요. 남들은 우리보다 많이 유명하다고 할 거예요, 유튜브에서. 근데 우리는 우리보다 조금 유명하다고 봐요. 웃자고 하는 이야기예요. 거기는 이제 유튜브에 대해 마케팅을 많이 하니까요. 근데 그쪽에서 또 피해자를 수임한 거예요. 우리는 가해자를 수임했고. 그러면 저희들은 무조건 약자인 거예요. 왜냐면 사지마비는 실형을 살 수 있거든요. 그러면 진짜 약자의 마음으로서 업소하고, 업소는 아무나 다 해요. 그 사건을 맡은 변호사한테 업소하고, 실무 책임자한테 업소하고, 그 다음에 피해자한테도 업소하고, 그 가족한테도 업소하고, 그냥 무조건 업소하는 거예요. 그걸 해야 돼요. 그래서 너무나 또 감사하게 합의를 하겠다는 그 피해자의 가족으로부터 합의하겠다는 이야기를 들었어요. 그게 바로 어제예요. 어제 들었어요. 그리고 그 대표위임자가 있어요. 통상 이럴 때는 행제가 많기 때문에 그리고 이 사지마비다 이제 정신도 좀 오락가락하니까 그 대표 가족이 대표위임장을 가지고 그 대표가 합의 보겠다까지를 어제 받은 거예요. 그러면 합의는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 아까 이야기했던 내용이 또 나오는 거예요. 운전자 보험이 사지마비일 때 1억이에요. 이쪽에서는 2억을 달라고 했어요. 그래서 그 다툼이 접점을 찾는데 엄청난 시간이 시간이 아니라 시간으로 따지면 3주 계속 접점을 찾아나가는 작업을 했어요. 근데 역시나 이야기야. 모든 것이 다 불만인 거야. 이 가해자한테 모든 것이 불만인 거야. 나는 그거 충분히 수십 많은 경험이 있으니까 이해해요. 근데 중요한 것은 결국은 뭐냐면 돈이에요. 그래서 낮추고 1억 5천, 1억 4천, 1억 3천, 결국은 1억 2천에 피해자는 동의했어요. 그게 이제 법무부인 A블과 보상가 배상가의 각자 우리는 가해자, 그쪽은 피해자로 해서 합의를 읽어냈다. 이런 것. 그러니까 적극적인 노력, 적극적인 행동, 그냥 구두로 전화상으로 아니에요. 직접 쫓아가는 실천 행동. 이것이 행사합의에는 가장 중요하다. 내 편이 돼주는 것 가장 중요하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